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변수가 바로 정치 변수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대선의 판도에도 큰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준비를 해봤고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마감 상황 차린 앵커와 함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날 발표된 CPI의 영향력이 더 크게 이어지면서 이날도 시장은 올랐는데요. 자세하게 함께 확인해 보시죠.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강력하게 살아나면서 그간 못 갔던 종목들에게 상승 동력이 되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직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홈디포, 캐터필러 등의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만 선을 상향 돌파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4만 250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새롭게 갈아치우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6% 가까운 상승이었죠. 이날 5,600포인트 선을 돌파한 채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섹터별 YTD 흐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연초 대비 17.7% 지금까지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를 아웃퍼폼했던 건 11개 업종 가운데 단 2개였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였는데요. 이 각각의 상승률이 31% 그리고 24%로 나타나고 있죠. 이제 남은 올해 기간 동안에 이 업종들 간의 키 맞추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가 주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약간 정체된 흐름이 나타난 채 얘네들이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쪽에서 빠진 유동성이 아래에 있는 업종들로 흘러 들어가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금요일에도 중소형주들이 강했는데요. 이 목요일에 크게 뛰어올랐던 러셀 2000 지수 금요일에도 1%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무려 6%의 상승률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 경기 침체 없이 물가만 성공적으로 잡는 이른바 소프트 랜딩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고금리 환경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형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동을 지금 좀 걸어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종목별로는 표정들이 다소 엇갈렸는데요. 히트맵을 보시면 빅테크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애플이 1%의 상승세를 나란히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이날 개장 전에 벤치마크라는 월가의 기관이 목표가를 17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연 주가 130달러 수준을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주가 향방을 한 차례 좌우할 만한 핵심 변수로는 현지 시간 목요일 전해질 TSMC의 실적 발표를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메타의 경우에는 전날 급락에 이어서 이날도 2.7%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히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이날 한 월가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평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7월 광고 부문이 약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메타의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를 보고 실제로 이것이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광고의 효과가 없으면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매력도가 절감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는 31일 메타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실적에서 여기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T&T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인해서 고객 1억 명의 통화 및 메시징 기록이 유출됐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인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이 자사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AT&T의 주가도 약간의
내림세를 그리기는 했습니다만 스노우플레이크의 주가가 2% 가까운 조금 더 큰 하향세를 그려갔습니다. 다음으로는 테슬라도 보겠습니다. 이 전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2달 딜레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8%나 급락을 했었죠. 이날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3% 가까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UBS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FSD에 대해서 너무 큰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이제는 매도 의견으로 강등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테슬라의 PER을 점검을 해보니까 선행 PER이 100배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49배보다 2배 더 높은 수준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 바로 아래에 포드의 주가 역시도 4% 급등을 했는데요. 이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해온 자료입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노후화된 11개 자동차 제조 시설을 EV 시설로 전환하는 데 2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부양 그리고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건데요. 이날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올랐던 데에는 이 소식에 대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섹터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형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일괄적으로 하락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웰스파고 먼저 볼 텐데 EPS와 매출은 모두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이자 이익이었는데요. 이 대출을 통해 얼만큼 벌어들였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항목으로 은행주 실적에서 보통 가장 주목받는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9% 급감세를 나타내면서 주가 역시도 6% 하락을 했습니다. 56.54달러의 거래를 마쳤고요. JP모건 역시도 실적 발표 이후에 움직였습니다. 투자은행 수수료가 급증을 하면서 미국 은행 역사상 최대의 분기 이익 성적표를 공개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었죠. 이 문제는 대손 충당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체납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1.2%의 내림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시티그룹도 보겠습니다.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앞서 살펴봤던 은행주들의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은행주 투심이 전체적으로 악화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의 주가 역시도 함께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이날 반면 종가 기준으로 1.35%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사상 최고가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내 은행 가운데 규모 11위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역시 2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올타임 하이를 갈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행주들 점검을 해봤고요.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UAM 관련주들 이날 호재성 이슈에 따라서 큰 폭의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조비의 수소로 나는 에어택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841km 비행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조비의 주가는 6%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아처 역시도 사우스웨스트 항공과 함께 에어택시와 관련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처의 주가는 10%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시드 그룹인데요. 이틀 연속 20%대 급등을 하면서 올해 연초 주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목요일에 CEO가 블룸버그와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2분기에 인도량 신기록을 세우면서 사업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와 우리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투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한 점이 주가 수준을 높여줬습니다. 25% 급등하면서 이제는 4.25달러 수준 가리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어레이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태양광 추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시티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습니다. 연초 대비 31%나 급락했기 때문에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고차 매매 플랫폼 카바나
않아 BTIG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한 영향에 이날 주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 이어갑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데이터를 받아들었습니다. CPI에 이어서 일단 근원 PPI는 잘 받아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될 수 있었던 PPI 데이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금요일 0.62% 오른 40,090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4만 선 위에서 장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전날 대형 기술주 위주로 투매가 나오면서 하락했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예상치는 웃돌았지만 근원 PPI는 둔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PPI 데이터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들여다봐야겠죠. 일단 전반적으로 전월치는 상향하는 흐름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러니까 전월 기준으로도 그렇고 전연 기준으로도 그렇고 헤드라인 PPI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PPI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고개를 들게 된다면 향후에 CPI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지켜보면서 PPI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둔화세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시면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였고요. 시장 예상치와 전월치 모두 하회하는 66포인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1년치에 대해서 5년에서 10년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도 3%에서 2.9%로 전월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소비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식어간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앞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할 수 있다. 라는 풀이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PPI 데이터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데이터를 함께 해석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더불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물가와 금리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대규모 재정 지출이라던가 인프라 투자 같은 이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 이러한 관점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트럼프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주말 사이 일어난 총격 사건이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피난처를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나리오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주말 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 테러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현장에 있던 지지자 중에서도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대관식이 열리는 전당대회 직전 극단적인 테러 사건이 발생하며 정치권 긴장이 최고조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결집하며 트럼프 2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명하는 데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소개합니다. 푸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황명하게 더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민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역시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기세를 꺾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에선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고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는 집결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번 총격 사건과 함께 1984년 레이건 대통령 당시의 흐름이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이 레이건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던 공화당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역시 레이건 대통령도 피습을 당하면서 지지율이 결집하는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도 비슷한 효과를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총격 사건 이후에 금리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국채 금리 수익률과 달러의 흐름은 약간 변동성을 함께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트럼프 일기 당시에 인텔의 주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내 줄 것인가 이러한 분석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의 주가도 삼성전자의 주가도 나름대로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앞서서 체린 앵커도 전해주었습니다만 UBS의 투자 의견 하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되는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시죠. 미국 전기 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투자 의견을 강등당했지만 현지 시간 12일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전날 블룸버그 통신은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일정을 8월 8일에서 10월로 연기했다고 보도했고 이 여파로 주가는 10일 거래 연속 상승세를 끊어내고 8.4% 급락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UBS는 테슬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향하는 흐름을 함께 나타냈던 UBS였는데요. 그보다도 이 주말 사이에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머스크 CEO의 이전 발언들과 함께 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정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머스크 CEO뿐만이 아니라 많은 테크 기업들의 CEO들이 트럼프 총격 사건 이후에 반드시 코멘트를 내놓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지 많은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의 경우에도 코멘트를 내놨고 사실 메타는 트럼프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를 한 바가 있었는데 또 3년 만에 해제를 했다라는 이슈도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구글 알파벳의 순달 피차이, 애플의 팀 쿡 등등 많은 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트럼프 후보의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다라는 점도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에 정치 변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과 S&P 500의 나머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점차적으로 랠리를 펼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시장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보다도 러셀 2000을 필두로 한 중소형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모습이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금 가격 함께 들여다보시죠. 특히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있으면서 가상자산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트럼프 2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가상자산에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SEC 수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가격 6만 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금 가격과 은 가격의 추이까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